이준석 후보가 예측 조사대로라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제3차 TV 토론에서 이른바 문제적 발언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냥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다운 사과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오후 5시 넘어서 이루어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을 제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유신 정부 말기 때 79년도 10월에 이제 제명 조치됐던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의 사례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서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준석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지 제명안이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에 어떤 징계나 어떠한 그 처분을 할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잘 알아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한 걸 갖고 제명으로 약간 각색을 시키고 그걸 또 유신 정부 말기에 투쟁을 했던 정치인의 사례를 끌고 오면서 뭐랄까요? 이게 반성의 기미는 안 보이고 본인이 잘못했던 일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10% 지지율이었다고 하면 지금 JTBC 예측조사에 의하면 7.9%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20% 이상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실수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좀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에 저희 김필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전에 국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회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박수와 꽃다발을 받으며 도착한 이 후보는 짧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내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선에서 약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후보는 자택으로 귀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저희 예측조사 결과 한 자릿수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개혁신당의 기대치와는 좀 못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는 7.9%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7.7%로 예측됐습니다. 그동안 개혁신당은 목표치를 두 자리로 잡았습니다. 특히 선거비 전액이 보전되는 15%를 이준석 후보가 선거 막판 모든 당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예상 득표율이 한 자릿수로 나타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선거 막판 TV토론에서 한 이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과 사표 방지 심리가 득표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자신의 득표율에 영향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혁신을 강조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과가 또 나온 것을 보면은 사실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혁신에 더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후보는 우리는 당당히 완주해 큰 선거를 치러낼 역량과 결기를 갖춘 정당임을 입증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